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사이다 TV로 인사를 드리게 되고요. 저는 중동구 평화복지연대 운영위원 김효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천평화복지연대 전환팀장 이정석입니다. 네, 오늘은 조금 어려운 주제를 이야기하게 될 것 같아요. 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네. 그래서 오늘 방송을 한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만 이제 8월 말에 이제 실무안이 나오고 네. 9월 달에 이제 공고가 나왔더라고요. 네, 근데 그 내용들이 좀 방대하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봐서는 좀 잘 이해하기가 어렵기도 해서 이 부분을 좀 오늘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저도 이제 전환팀장 하면서 이것저것 많이 보고 있는데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전력수급 기본계획이라는 게 전기사업법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전력에 관련된 기본 통합적인 계획을 좀 세우는 건데 2년마다 세우게 되어 있고요. 이게 15년의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세우면 이제 37년까지의 계획을 통합적인 전기에 관련된 모든 생산과 소비와 이런 계획들을 세우게 되는 종합적인 전력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전기가 우리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알겠는데 네. 그럼 어떤 점이 우리에게 네. 이 시점에서 중요한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재작년부터 이제 영웅화력 조기 폐쇄에 관련된 실천을 회원들이랑도 많이 하고 1인 시위도 하고 이제 해상 시위도 했었죠. 해상 시위도 하고 기자회견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자전거를 타고 가기도 하고 걸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지하철역 곳곳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등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이 전력수급 기본 계획에 이 영웅화력이 조기 폐쇄할 거냐 말 거냐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에게는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좀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10차라는 말은 네. 이전 1, 2, 3, 4, 5, 18 네네. 자, 9차까지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네. 그리고 새 정부 들어서 이제 처음 처음 나온 기본계획이라는 네, 건데 맞습니다. 그럼 이전과 네. 10차가 달라진 것이 어떤 점이 있는지 좀 짚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10차여서 중요한 게 아니라 올해 발표돼서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9차가 2년 전에 그러니까 20년 12월 말에 발표가 됐거든요. 그때 발표되고 올해 22년까지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후위기를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게 올해 3월에 시행이 되었는데 그리고 작년 한참 NDC가 도대체 뭐냐 막 이런 얘기하면서 NDC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요. 저도 찾아봤어요. 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라고 하는 그래서 이걸 유엔에 제출하게 되어 있어서 작년에 이걸 어느 정도로 할 거냐 막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결국 2018년 대비 40% 30년까지 40%를 감축하겠다 이런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처음 나오는 전력수급 계획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있었던 거죠. 그게 이제 올해 8월 말에 실무안이 발표됐는데 발표되고 나서는 많은 사람들이 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던 상황이 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대체 내용을 보니까 네. 원전이 확대되고 네네. 오히려 LNG가 늘어나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럼 영영화력 발전 조기 폐쇄라고 하는 우리의 이야기들과는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일부 예측은 됐었어요. 워낙 후보 시절부터 원전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고 이제 이전 정부 때리기 하면서 이제 이게 뭔가 대립 구도로 나왔던 거여서 원전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 예측 가능했는데 문제는 원전이 확대되고 재생에너지가 줄었어요. 원전이 확대되는 만큼 재생에너지 비율이 늘고 이게 9차 때도 그렇고 10차 때도 그렇고 석탄화력이 보통 내구연한을 3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30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환경단체나 진보적인 시민들은 줄여야 한다. 지금 기후위기가 너무 급박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석탄 발전을 급격히 줄여야 한다라고 하는 요구들을 했었는데 그게 9차에도 담기진 않았어요. 근데 10차에도 마찬가지로 담기지 않으면서 영웅화력 조기 폐쇄가 1, 2호기가 지금 34년까지거든요. 내구 연한이. 그것을 좀 30년까지 앞당기자라고 하는 요구들이 있었는데 그런 요구들이 반영되지 않고 오히려 이제 재생에너지 비율이 줄고 이
15년까지의 계획이기 때문에 30년을 다 쓴 이 석탄 발전들을 다 LNG로 전환하겠다. 그러면서 LNG 비율이 또 올라가는 이제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지 않는 정책이 좀 발표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인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영웅 화력발전, 석탄 화력발전 조기 폐쇄에 네. 대한 내용이 가능할까요? 이 계획에 의하면? 지금 계획에 의하면 불가능한 거죠. 지금 계획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7년까지라고 했는데 그러면 영웅화력 일단 저희는 30년까지 단계적으로 1회서부터 6호기까지 폐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전 박남춘시 정부에서도 30년까지 1, 2호기를 조기 폐쇄하자라고 하는 의견을 9차 때도 제시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 선거가 많이 있었죠.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들이 있었는데 이 선거에서도 모든 후보들이 영웅화력 관련해서 조기 폐쇄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다 밝혔습니다. 지금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도 인천에 와서 이제 세월 아침 대화에서 영웅화력 조기 폐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혔고 이건 시민들에게 약속했다고도 볼 수 있죠. 그런 입장을 밝혔고 유정복 후보 시장도 후보 시절에 유정복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공약으로 1, 2호기를 폐쇄하겠다라고 하는 공약을 발표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0차 계획 아니라고 하면 이제 조기 폐쇄는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공약으로도 냈고 네. 그리고 시민과의 대화에서도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상황인데 그럼 이제 대통령 윤석열 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네, 근데 정부랑 계획이 맞지 않는 네, 이런 맞지 상황이 않는 되어버리는 거죠. 거더라고요. 네. 그건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공고 나온 걸 보니까 이 전력계획 수급 계획 안에 대해서 네. 어떤 시민 의견들, 국민 네. 의견들을 수렴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어떠한 대응, 실천을 해야 할지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지금 현재 정부 실무안이 발표가 됐고 10월 7일에 이제 정부 입장은 거의 확정이 됐어요. 그럼 이제 남아 있는 절차가 이제 공청회의 절차와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고라고 해서 이제 상임위에 보고하는 거거든요. 상임위에 보고하는 건데 기존에는 어떻게 했는지 좀 찾아보니까 9차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상임위에 A4 한 장으로 보고했더라고 그냥. 그러니까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이 아닌 거예요. 우린 이렇게 하겠다라고 그냥 보고하는 거여서 상임위의 역할도 이제 그 단계까지 갔을 경우에 크지 않다. 그리고 공청회 같은 경우에도 공청회를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공청회 왜 할까요? 통과시키려고. 그러니까 뭔가 의견을 들어서 이 계획을 조정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고 그 법 안에 이런 절차들이 있으니까 이 절차를 그냥 요식행위로 넘어가는 거예요. 8차, 9차 같은 경우에도 올해 안에 이 법이 확정돼야 되는데 12월 20 며칠 날 공청회를 열어요. 그리고 며칠 있다 확정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건 진짜 요식행위고 의미 없다 이래서 막 가서 의견을 제출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좀 요식행위로 넘어가는 경향들이 지금까지는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과정 전에 좀 시민들의 의견을 담고 그리고 지금 산자위 위원장이 남동구의 윤관석 의원이에요. 그리고 인천에도 정일영 의원이나 이렇게 산자위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의원들과도 같이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국회의원들이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모든 그 후보들이 당과 상관없거든요. 모든 당이 지난 두 번의 선거에서 최근에 있었던 두 번의 선거에서 영웅화력 관련해서는 조기 폐쇄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공히 다 밝혔기 때문에 인천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이제 공동 성명이라도 좀 발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부의 이런 10차 기본 계획 안과 관련해서 인천에서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인천에서 꼭 필요한 이유가 그 인천시에서 몇 번의 이제 자료들을 발표했었는데 뭐 제3차 그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시나리오 안이 있었어요. 그 중에 영웅화력을 조기 폐쇄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인천시가 2030년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도 그 온실가스가 18년 대비 11.7%밖에 감축이 안 돼요. 그 국가 목표는 아까 40%라고 했잖아요. 그 25%밖에 안 되는 수준으로 기후악당 국가로 계속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2030년까지. 최근 국감에서 영웅화력 같은 경우가 저희가 그 전에 뭐 그 전 자료들 가지고 비교해 드렸는데 2019년 대비 인천 온실가스의 57%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웅화력이 조기 폐쇄되지 않고서는 인천의 뭐 탄소 중립 온실가스 감축 계획 목표가 다
큰 의미가 없는 상황인 거죠. 이런 것들을 모든 이제 정치권의 시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후보들도 이런 공약들을 제시하고 했던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꼭 시차 전력 수급 계획에 인천 시민의 의지 그리고 정치권들이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이 각 정당들이 함께 좀 목소리를 내는 과정을 함께 만들어 보는 과정을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일단은 상임위에 A4 한 장으로 올라갔다는 건 굉장히 충격적이죠. 네, 충격적이네요. 저도 찾아보고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국회에서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법의 권한도 없고 그래서 민주당이 최근에 이 법을 보고가 아니라 논의할 수 있는 걸로 국회에서 좀 바꾸려는 법을 발의는 해놓은 상태인데 이게 올해 적용될지는 그 법이 통과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 법이 만들어지고 정책이 시행되고 뭐 어떤 계획들이 진행될 때는 국민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맞습니다. 있느냐에 따라서 그 우선순위가 맞아요. 올라가냐 내려가냐가 굉장히 많이 반영될 것 같기 때문에 우리 인천 시민들의 삶에 직결되는 문제 그리고 맞습니다. 우리 이 지구를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은 실천인 그 인천 영화력 발전 조기 폐쇄에 관심 가져주시고 기후위기 관련해서도 항상 같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더 할 말씀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그 앞으로 되는 실천의 회원 여러분들이 많은 참여 좀 부탁드리고 관심 계속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제 올해 이 10차가 통과되더라도 다시 이제 2년 후면 또 11차의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올해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꼭 관심 가지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 방송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